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에어스 메디컬 전략본부에서 임상연구팀장 현재 맡고 있는 양승욱 수석연구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통합포럼에서 좀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 올리고요. 또한 이제 범부처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좀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신 일단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우리 사업단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관련 이제 정부 부처들의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올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그 여러 훌륭한 회사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제 유독 저희가 좀 이렇게 발표 기회를 얻게 되어서 좀 어깨가 좀 무겁기도 합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일단 저희가 먼저 회사 소개 간단히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 회사 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인허가를 획득한 수혜 사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는 일단 크게 좀 네 가지로 나눴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회사랑 제품 먼저 조금 소개해드리고, 뭐 지나치게 좀 상호적인 내용은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제품의 범처 지원 사업을 통한 이제 수혜 사례 공유 말씀드리고, 그리고 향후 계획과 지원 사업이 좀 바라는 점 위주로 간략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스 메디컬이라고 하는 회사고요. 비전은 감히 이제 저희는 질병 없는 세상을 꿈꾸면서 이제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을 통해서 의료 현장과 의료 기술을 혁신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한 85명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작은데요. 국제 대회를 통해서 검증된 어떤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음에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의 자랑 조금 더 하자면 20년부터는 아기 유니콘 선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범부처 의료 사업에도 참여를 같이 하고 있고 금융위에서 선정한 혁신 기업에도 선정이 되었고 작년에는 또 이제 영광스럽게도 대한민국 대표하는 AI 스타트업에도 또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체열 그리고 이제 체진단 쪽의 어떤 혁신을 위해서 설립되었던 아티큐라나군 회사와 전략적으로 좀 협병을 진행하면서 사업 영역을 전폭적으로 좀 확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회사가 어떤 좀 세계적인 이제 기업들 그리고 또 병원들과 지속적으로 기술력을 이제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이제 여러 사업과 연구 협업 같은 것들을 같이 하자는 또 러브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래서 범부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인허가를 획득할 수 있었던 저희 회사 제품은 이제 스위프트 MR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제품화한 이제 스위프트 MR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딥러닝, 그러니까 AI, 딥러닝을 기반한 어떤 MRI 촬영 가속화 솔루션인데요. 이게 아까 이제 성균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왜 이런 것을 이제 의료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디컬하게 언맨 니즈가 뭐였는지, 여기서부터 조금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슬라이드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MRI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공명 영상인데요. 근데 이게 병원에서 아마 촬영 이제 해보신 분들 또 혹은 이제 병원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뇌 척추 그리고 근골격계 이런 부위에 있어서 질환의 어떤 정밀 진단을 위해서 요즘은 이제 필수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의료 영상 장비인데, 근데 문제가 이게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사실 굉장히 비싸고 또 이제 어떤 촬영 시간이 검사 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어떤 제한점이 많이 존재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앞선 예약 같은 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가의 장비이고 워낙 촬영 건수도 워낙 많기 때문에 예약의 대기 시간이 워낙 길어서 이제 검사를 받는 데 자체가 워낙 오래 기다려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검사를 실제로 받는다고 해도 이게 검사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좁은 통 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협조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아나 아니면 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검사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장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억 원에서 수십억까지 하는 장비인데, 이런 장비를 이제 비싼 돈을 주고 소위 이제 그 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긴 검사 시간 때문에 사실 장비의 어떤 효율이나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환자의 어떤 불편한 것 때문에 이제 재촬영을 해야 되는 이제 단점도 또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환자 경험이 요즘은 특히 이제 병원의 평가 같은 데도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MRI 촬영 시간이 길어서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환자의 피드백 같은 거를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받다 보면 또 이게 병원 명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제 검사 시간을 단축하는 것 이게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좀 적용 가능한 기술 혁신의 약간 동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테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간단히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병원 MRI 장비에 이제 어떤 종류나 어떤 이런 것과 무관하게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MRI 장비에서 촬영이 되면 이제 이게 저희 이제 제품 서버, 그러니까 스위프트MR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이제 영상이 전송이 되고요. 거기에서 영상이 그 영상에 후처리가 들어가고 이걸 다시 이제 병원에 있는 팩스로 보내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그 제품의 어떤 이제 연결 구성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럼 사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검사 시간이 길어서 불편한 게 문제라고 하면은 그럼 검사 시간을 그냥 단축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근데 그 MRI 촬영 원리 자체가 이제 그 인체로부터 나오는 신호를 이제 오랜 시간 이제 축적을 해야지만 이제 판독에 필요한, 그러니까 판독이 가능한 어떤 그 고품질의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거가 이제 MRI 자체의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촬영 시간이 필수적으로 어쩔 수 없이 길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간을 그럼 단축해서 촬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질문하시는데,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영상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정상적인 판독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물 B처럼 이제 영상이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단축한 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그러면은 촬영 자체는 일단 시간을 단축해서 촬영을 하되 이 이제 저품질의 영상을 다시 고품질의 영상으로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제 착안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제 딥러닝 AI 이제 기술을 접목을 해서 이제 고해상도의 영상들을 이제 수십만 건을 학습을 해서 저품질의 영상이 이제 입력으로 들어오더라도 그거를 원본 고해상도 영상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딥러닝 AI 기반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품 적용 예시 영상이고요. 뭐 뇌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기는 하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뇌 영상이 예를 들어서 영상 한 가지만 찍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검사를 하시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대조도를 가지는 영상들을 촬영을 하는데 총 뭐 한 30분의 시간이 걸린다, 검사 시간이 라고 하면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검사 시간을 단축해서 예를 들어서 절반까지 단축을 해서 이제 15분 만에 영상을 이제 그 결과 영상들을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스위프트MR이라고 하는 저희 제품을 통해서 이제 고해상도로 복원한 거가 이제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중간의 영상은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품질이 떨어지는데 그거를 원본의 동등한 수준 혹은 그 이상 수준의 영상으로 복원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뇌에만 적용 가능한 건 아니고 이제 MRI 검사 건수가 가장 많은 이제 뇌, 척추 그리고 그 근골격계 이제 관절 위주로 저희가 제품이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근데 사실 이제 어떤 걸 한다는 건지는 알겠는데, 근데 이제 의료 분야에 사실 이제 신기술이 모두 사실 그렇듯이 이게 이제 고품질 영상을 복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정상적인 영상 판독이 그러면 그 영상 가지고도 가능하느냐 이거를 이제 검증을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그 회사 소개에서 이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저희가 이제 19년도 그리고 20년도에 또 뉴욕 의과대학과 또 페이스북에서 공동으로 개최했던 이제 그 패스트 MRI, 그러니까 고속 MRI 복원 영상 복원 챌린지 이제 국제 대회였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참여를 하면서 여기 이제 MRI 장비 제조사들도 이제 익명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런 회사들, 국제 회사들과 어떤 연구 집단들을 전부 이제 제치고 저희가 압도적인 성적으로 이제 1위를 전 부문에 있어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대회에 참여해서 이런 결과를 내는 것들이 또 결과 영상의 품질이 그래서 임상적으로 이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검증하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기술 완성하고 나서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짧은 기간 안에 제품 인허가도 또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 완성 이제 한 1년 정도 만에 국내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제 허가를 받았고, 그리고 곧 이어서 작년 10월에 미국 FDA로부터도 또 판매 허가를 받았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미국 FDA 리뷰어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챌린지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분들의 코멘트였는데, 결국 이제 90% 이상의 영상들에서 이제 가속 촬영, 그러니까 그 촬영 시간을 단축해서 얻고 스위프트 MR을 적용을 했어도 그 영상 결과 영상의 품질이 이제 오히려 기존 이제 임상 표준 영상보다 더 좋다라는 코멘트도 또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탑3, 그러니까 입상했던 그 세 가지 업체의 기술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이제 에어스에서 만든 모델만이 이제 영상에서 어떤 인공 구조물, 그러니까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인공적인 구조물을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정상적인 영상 판독이 가능했다. 라는 코멘트를 또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사실 이런 거는 이제 뭐 국제 대회도 그렇고 인허가에도 어떤 최소한의 어떤 임상적인 유효성만 검증을 한 거고, 저희가 아까 성균 교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런 신기술, 신제품들이 실제 임상에서 유효한지를 검증하는 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죄송합니다. 국내 대학병원들 그리고 해외 대학병원들과도 지속적으로 임상연구 협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제품의 임상적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자랑을 좀 오래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범부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떤 수혜를 입었고 그리고 제품화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의약품,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결국 임상 현장에 쓰이기 위해서는 그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을 하고 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이제 인허가 과정이 필수적인데요. 문제는 근데 이게 아마 저희와 비슷한 이제 작은 기업들, 스타트업들 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작을 하는 거다 보니까 시장 진입을 할 때 준수해야 되는 어떤 규제가 어떤 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인증, 허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사실 사전에 파악하는 거가 좀 이제 경험이 부족하기도 하고 사전에 파악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창업 초기에는 이제 규제과학이나 어떤 인허가 쪽으로 이제 전문성을 가지신 인력을 확보하는 거가 좀 쉽지 않고, 그리고 또 기술 완성에 아무래도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이제 회사가 돌아가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따라서 이제 범처 전주기 의료기 지원 사업에서 지향하신 바와 같이 이제 제품화 단계,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제품의 맞춤형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가 기술의 제품화 또 사업화에 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이제 한국산업기술 시험원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국내와 해외 품질 그리고 품질 관리와 이제 제품 인허가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결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작년에 3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제 1등급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었고, 이어서 10월에 FDA로부터도 이 2등급 510K로 허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는 국내랑 해외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내 인허가 측면에서 수혜 사례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앞선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이제 인허가를 진행할 때에도 이제 인공지능 기반 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등급 같은 거는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그리고 품목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인허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규격을 갖추고, 그리고 어떠한 문서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사실 이런 거가 다
사실 저 같은 이제 공돌이들이 사업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전에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제품의 등급에 따라서 이제 허가 접수에 필요한 어떤 규격 인증 그리고 기술 문서의 종류와 그 수준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스타트업, 이제 작은 회사, 규모가 작은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허가 진행에 필요한 어떤 그 회사의 리소스를 좀 최적화하고 그리고 이제 제품 출시까지의 이제 기간을 단축하는 거가 사실 생명인데요. 이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제 시험원 통해서 이제 인허가 진입에 앞서서 국내 다른 사례들을 저희가 함께 좀 앉아갖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등급과 요구사항을 사전에 확인한 것이 좀 주요했던 것 같고요. 아울러 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관련 규격과 그리고 관련 필요 문서들의 양식을 사전에 파악해서 소위 이제 문서를 잘못 준비했다가 이제 나중에 일을 다시 하게 되는 소위 일을 좀 두 번 하는 일을 좀 수고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KGMP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사실 좀 시기적으로 저희가 그럼 도움을 좀 적절하게 받았던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실물이 없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 회사다 보니까 KGMP를 당시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는지가 조금 모호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소의 GMP 운영을 위한 민원인 안내서가 완성이 되어서 그래서 많은 회사들에서 이제 참고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GMP 인증을 받을 당시에만 해도 이 아직 안내서가 발간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이제 여러 이제 시험원을 통해서 여러 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대상으로 기준이 모호했던 어떤 심사 항목들을 사전에 좀 같이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1등급 의료기기 지정 후에 GMP 심사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고민을 좀 해주셔서 저희가 어떤 좀 큰 난관 없이 GMP 인증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해외 인허가 지원 내용이고요. FDA 이제 쪽은 이제 특히 사실 요즘 그 FDA만이 아니라 다른 쪽도 좀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사이버 보안 쪽의 측면에 좀 심사 요건이 좀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지 또 문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래서 국내랑 FDA 간의 어떤 갭 분석도 좀 진행을 해주셨고 그리고 예상 이제 위험도 등급 같은 것들도 논의를 같이 해주셔서 등급에 요구되는 수준의 문서를 적절히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럽 쪽으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이제 MDR로 좀 전환이 되고 있어서 한창 지금 준비가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시험원에서 이제 특히 MDR 쪽에서 요구하는 사용 적합성 규격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주셔서 아직 저희가 준비를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마 MDR 쪽으로도 저희가 그러니까 유럽 인허가 쪽으로도 저희가 좋은 결과 아마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발표가 길어졌는데요. 향후 계획과 지원 사업에 부탁드린 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바라는 점은 저희가 다른 회사들 모두 대표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실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말씀드릴 텐데 아마 공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국내 그리고 FDA 허가는 받았고 MDR 이 CE 쪽은 지금 진행 중인데 이제 이후에 이제 MDSAP 그러니까 이제 미주, 일본, 호주 쪽이죠. 이제 MDSAP을 위한 준비도 좀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맞춤형 어떤 준비도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역별 요구사항 분석 그리고 이제 기술 인증 문서 작성 같은 것들 저희가 지원받았던 거에서 맥락에서 크게 달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아시아 시장 또한 이제 진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네, 같은 내용에서 제가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회사 소개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품 포트폴리오를 이제 크게 확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좀 다른 신제품을 준비하고 있어서요. 또 아마 이제 근 미래에 아마 본부처 지원 사업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신제품을 출시할 때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에어스 메디컬의 어떤 본부처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사업 수혜 사례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